짧게 한번 시작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김성민입니다. 저는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휘자 같이 여러 악기, 한 악기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여러 악기를 잘 지휘하여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제가 고등학생 때 육시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육시라는 활동은 서로 진로 희망이 다른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진로 희망이 서로 다른 학생들끼리 모이다 보니 하나의 주제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사, 그리고 의사, 공대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같은 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당시 조장으로서 응급 의료 상황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군인이 그 응급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 장비와 관련해서 공대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제를 잡았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서 발표를 하였고, 많은 친구들로부터 사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군사관학교 지금 올해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원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다시 지원한 이유가 뭐죠? 사실 처음에 다른 대학을 결정하기로 한 이유는 음, 주변의 주변의 이웃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원래 공군사관학교, 즉 공군장교라는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음,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항공우주 캠프하고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으로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늘 보았던 건 천문대에서 우주 쓰레기에 관련한 문제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때 우리 공군이 단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방을 안보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주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공군에 대한 동경심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저는 그로써 지원 동기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연대 의대를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휴학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서 네. 다시 공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관학교 합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지 않았는데, 그때랑 지금 지원 동기 변함없, 작년도 똑같았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게 된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한 건 없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대를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갔던 것이지 원래 공군에 대한 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군인하고 이제 자기 희생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의사도 뭐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봉에 정말 이동도 많이 다녀요. 의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군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제복 입는 멋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군의 그런 멋진 모습도 있지만 현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역경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런 역경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사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군에 근무하셨던 심정민 소령과 그리고 이상희 대위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안타깝게 전투기 조종을 하시다가 추락 사고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원래 전투기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앞에 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가에 추락할 수 없었기에 공군으로서 당연히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에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가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분들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심이다. 이분들은 단지 눈 한 번 딱 찔끔 감고서 그냥 탈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돈이라는 그런 문제에 직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공군 장교를 희망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공포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할 겁니다. 지금 그 공군의 비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장교가 되면 공군에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공군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지원 동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쓰레기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 공부 장교가 돼서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무조건 내 식대로 내가 옳으니까 너네는 그냥 따라라,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내 의견을 기존에 유지하되 다른 사람들, 어떤 하급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료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잘 조율해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의 타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은 혹시 뭐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국방 관련된 어떤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북한의 도발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봤는데요. 사실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쭉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과 지금 사실은 좀 교착 상태에 있는데, 대화나 이런 것이, 그리고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을까요? 한번 읽어본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는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뭐 대학생이니까 옛날 고등학교 얘기가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네. 혹시 그 뭐 단체 활동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좀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죠? 네, 고등학생 때 말씀하신 것 고등학교 같아요. 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도부장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선도부장을 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 고등학교에 옮겨오려 했으나 사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의 활동 같은 거를 어떤 스펙 쌓기 내지 자신이 이제 교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아침에 선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도부장으로서 선도부원들을 모두 모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선도부원들을 조금 더 인원을 증원시키는 식으로 모집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2주에 한 번꼴로 아침 선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점심 때 흡연 등을 하는 이제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근무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도 2주에 한 번 나가는 꼴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불만 없이 모두 잘 성실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작년에 북고서도 타인의 말에 의해서 연대를 갔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우리가 붙여준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 갈 겁니다. 공군 사관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왜 우리가 학생을 뽑아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작년에 도전했었지만 가지 않았던 부분이 좀 탐탁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잘 타협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군에 있어서도 군 간부와 그리고 병사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군 간부들끼리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잘 조율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인의 결정을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린 결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면접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했고, 그 다음에 김정민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라는 건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할 거예요. 차분하게 자기 표현도 잘하고, 생각도 분명하고, 주관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또 대화하는, 의사소통하는 걸 자세도 굉장히 좋고. 다만, 우리가 계속 지금 본인도 느꼈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사관학교를 합격한 상태에서 다른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다시 재도전하는 상태라고요. 이게 이상하지만은 않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격이 되고,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로 돼서 본인이 진실로 원하고 다시 지원한다면 그걸 굳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사관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우수한 자원이 들어온다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까? 또 분명히 생각은 변함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공군, 그 장교가 되겠다는 그 뜻이 굳건한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번 질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자기 생각을 잘 표현했던 거 좋았고, 아마 현장에서 뭐 지금 의대 다니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처럼 이렇게 더 이거보다 치열하게 질문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황에 맞게 질문을 잘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얘기 들으면서 계속 했어요. 좋은 선택이 되길 바라고. 언제 면접이죠? 10월 13일, 14일입니다.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준비가 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많이 그 면접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하여간 최대한 내 진심으로 내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본인들 좀 더 고민하고 또 본인이 조금 오늘 나왔던 많이 반복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보고,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공사 그 면접했는데 네. 면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 공사생도들이 자퇴해서 이탈하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학교에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렇게 들어왔으면 사관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아주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팁을 드리자면 네. 우리 김성민 학생처럼 저희 동기생이 그랬어요. 네. 좋은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또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해갖고 그 친구도 스카이를 다녔었는데 얘기한 대로 이렇게 토론도 좋아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렵게 이끌어 갔는데 문제 해결력이 참 우수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현직 3스타로 있어요. 김성민 학생 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팁을 충분히 드리자면 그럴 수 있죠. 우수한 친구는 언젠가는 그 빛을 바라니까 이렇게 같은 팀워크만 있으면 누굴 좀 배려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이런 친구라면 충분히 공군 조직에서 환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